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3부 요양보호와 생활지원에서 10장 신체활동 지원의 2부 시간입니다. 네, 앞에서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체활동 지원은 파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다가는 한 2시간이 될 것 같아서 두 부로 1부, 2부로 나눴고요. 오늘은 그 2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해당하는 개인위 생리 환경 관리부터 시작해서 체위 변경과 이동, 복지 연구 파트까지 같이 또 개념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부 목차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들어갈 3절에 해당하는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의 세부 목차입니다. 네, 구강 청결 돕기부터 옷 갈아입기까지 10개가 있어요. 네, 많죠? 그 다음에 체위 변경과 이동도 일반적인 원칙부터 시작해서 보행 돕기까지 7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복지 연구는 조금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좀 참고하셔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자 일단은 제 나름의 너울쌤의 방식으로 또 요약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위생부터 들어갈게요. 자, 개인위생에서 구강청결 돕기부터 진행합니다. 자, 일단은 구강청결 돕기 들어가기 전에 이 개인위생 파트는 순서와 방향들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개편됐어요. 네, 개정.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개인위생은 씻는 순서, 닦는 순서, 입는 순서, 벗는 순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요런 거 나올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저거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체크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강청결 돕기를 진행할 때도 돕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올해 이 영버스 자격증을 취득하신 선생님들은 자격증 넘버링 번호도 다른 거 아시나요? 네. 자, 2023년 이전의 수료자까지는 1, 2, 3, 4등급밖에 돌봄을 진행할 수가 없죠. 더 하고 싶으시다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2024년부터는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까지 모두 돌봄 돕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돌볼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강청결 돕기도 상태에 따라 돕는 방법이 나눠집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고정도 아니죠. 행국일 하셨던 분이 뭐 상태에 따라서 닦아내기를 할 수도 있고 닦아내기 하셨던 분이 칫솔질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돌보는 대상자가 어떤 상태에 이게 놓여 있냐에 따라서 돕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좀 더 방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론은 공통적인 걸 찾는 거지만 실기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떤 돕기를 하냐에 따라서 돌봄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입안 헹구기는 어떤 걸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해야 됩니까? 자, 식전에 입안을 헹구는 효과와 식후에 입안을 헹구는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출제할 때 이런 문제를 묻는 거죠. 식전에 입안 헹구기의 효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식후에 입안 헹구기의 효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또는 둘을 섞어 놓는 거죠. 예. 자, 그럼 식전에 입안을 헹구는 것은 구강의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식후에 입안을 헹구는 거는 당연히 음식물 제거해서 구강 청결하는 이건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참고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한다. 예, 음식을 먹고 음식물이 입안에 또는 뭐 볼 안쪽에 고여 있었다면 이 잔유 남은 음식물이 늘 열려있는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살이나 질식을 예방하기 때문에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 입안에 음식물이 남지 않게 다 헹궈내서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질식 예방 부분을 하나 더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식전도 구강 건조를 막는다. 타액 분비를 촉진한다.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식욕을 증진한다. 네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집어넣으면 오답 처리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문항을 구분해서 좀 기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입안을 닦아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입안 닦아내는 분이 사실은 상태가 가장 안 좋으신 분입니다. 그쵸? 의식이 뭐 이게 저하되어서 또는 치아가 없거나 또는 연화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닦기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자, 닦기를 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항상 치아는 윗니가 1번입니다. 그래서 윗니를
먼저 닦고, 그쵸? 예, 그다음에 아래쪽 위로 넘어오시면 돼요. 닦아내기뿐만 아니라 칫솔질 할 때도 요 순서가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의치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치아는 윗니가 첫 번째 1번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럼 다른 문항의 문제들도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칫솔질하기입니다. 적당량의 치약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예,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예, 칫솔질이 어려워지고 또 그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잘 닦았을 거라고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치약은 적당량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치약의 적당량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칫솔 모에 가득이 들어가 있으면 X. 예, 조금,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치약은 칫솔 모에 다 닿을 수 있게, 네, 사이에 끼일 수 있게 눌러짭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죠. 또 칫솔질의 방향.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쓸어내립니다. 치아 표면이 닳아버리고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서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칫솔질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네, 닦아주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치실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칫솔질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잠자기 전과 그죠? 여기 한 번. 그다음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하도록. 그래서 하루에 4번 하시는 걸 이제 횟수를 예,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의치 손질입니다.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놓아서 잇몸에 압박을 주어준다. 그러나 장기간 빼두면 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계속 빼고 계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8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주무시기 전에 제거하고 많이 주무세요. 주무시는 동안에는 또 음식을 먹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내며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금이 가거나 모양이 바뀔 우려가 있으므로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서 세척하고 헹궈 주시면 되고요. 자,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닦으시면서 손상이나 훼손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세면대 안에 종이 수건이나 물수건을 깔고 의치 용기에서 의치를 꺼내주시면 좋고요.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 예, 의치를 고정하는 금속 장치가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주시면 되고요. 자, 의치를 끼우거나 빼거나 마찬가지로 항상 윗니가 먼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껴주시면 되고요.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끼울 때는 엄지가, 그죠? 예, 그래서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가, 아랫니를 끼울 때는 검지가, 요 손가락이 바뀌면 오답입니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의치 또 손질에 이어갈게요. 의치 세척 시에는 네, 반드시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주방 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주방 세제는 연마, 마모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치약보다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치 관리할 때 치과에서도 이 마크를 넣어줘요. 그래서 주방 세제를 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돼요. 이유는 하나죠.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의치를 보관할 때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를 사용하셔야 되고 또 냉수, 차가운 물에 담가 두셔야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밤에는 구강내 압박을 덜기 위해서 의치를 빼서 그래서 8시간 정도는 의치를 제거한다고 했던 시간이 자는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정제에 담아서 오염 물질의 제거를 쉽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의치에 이상이 있거나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고 대상자 구강 점막 안에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네, 반드시 시설장이나 또는 간사에게 보고하셔서 이상 요인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두발청경을 돕기로 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예요. 구강청결 다음에 두발청경. 청결. 네. 자, 이제 머리 감기 도움해 보시면 이건 공통적인 원칙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복과 식후는 피하시고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목욕 의자에 앉아서 가능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앞으로 만약에 숙이기가 힘들다면 샤워캡 아시죠?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쓰거든요. 애기들 뒤로 머리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없는 애기들. 이제 그렇게 어르신들도 좀 몸이 불편하시면 샤워캡을 씌우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나 귀마개 솜으로 귀를 막고 머리를 감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35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사용을 하시고요. 예, 수급자 손등에, 그쵸? 예, 손등에 이렇게 물을 대줘서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소량의 샴푸를 덜어서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해주시고 헹궈주시면 돼요. 손톱만 짧게 깎아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 원칙에 준해서 이제 상황으로 갈게요. 자, 침대에서 머리를 감기시는 분이 있고요. 드라이 샴푸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예, 또, 목욕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머리 감기 도움으로 통일을 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거동이 되지 않으셔서 불편하셔서 침대에서 머리를 감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방수포를 깔아주시는데, 예,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고,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서 전체 어깨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제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엔 수건을 덮어 눈을 보호해 주시고요. 자, 베개를 치우시고 대상자의 몸의 위치를 바꿔주시는데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옆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침대 중앙에서 머리를 감는다? 그럼 오답입니다. 자,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려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드라이 샴푸라고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줘. 여기서 중요한 건 마른이에요. 예, 이 드라이 샴푸를 머리에 발라서 거품을 충분히 내시고 나면 그때 마른 수건으로 거품을 닦아내주시면 그 거품에 때라든지 이런 부피물이 묻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오답을 잘 읽다 보면 젖은 수건, 물기가 있는 수건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고 나셔서 머리 손질하기는 빗질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것도 또 방향이네요. 빗질은 매일 하는 것이 좋고요. 머리카락이 만약에 엉켰다면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손발 청결 돕기로 가겠습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시고 면제품을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면제품도 문제 많이 출제돼요. 뭐 모직 양말을 신긴다, 모직 이불을 쓴다, 그럼 다 오답입니다. 예, 피부는 무조건 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다음 피부의 색이나 상처, 분비물 유무를 시설장이나 가온색에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자, 손발톱을 깎으실 때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살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자,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또는 발톱 주에 염증이나 감염 증상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여기도 이상 유무가 발견된다면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손가락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가서 온기를 느껴보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제 회음부 청결 돕기와 세면 돕기의 내용을 제가 같이 합쳤어요. 네. 자, 회음부 청결 돕기를 하실 때 닦는 순서, 우리 앞에서 배설에서 여성 이야기할 때 잠깐 등장했던 부분이죠. 자,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닦으실 때도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주셔야 돼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닦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 같은
내용이고요. 표현법만 다른 동음이어, 그러니까 다른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제원이 어떤 걸 내실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름모꼴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어줍니다. 그 자세 한번 떠올리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면도끼로 갈까요? 여기도 방향 순서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안쪽이 코 방향이고 바깥쪽이 귀 방향이죠. 한 검의 아래 눈꺼풀 아래쪽에 눈물샘 비로관이라고 하는 구멍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쪽 코 방향의 구멍 쪽에서 없는 방향으로 닦아주셔야 돼요. 반대로 됐다면 노폐물이 다 비로관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거나 물로 씻어주시고요. 기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네, 기지 제거는 명보사 진행하지 않습니다. 입구의 기지만 닦아낸다. 요 표현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오답입니다. 네. 자,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고 옆으로는 눈 및 코, 뺨 쪽으로 자, 아래로는 입주위, 턱,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닦습니다. 자, 이게 세수 순서인데요. 좀 바뀌었어요. 네, 뭐가 바뀌었냐면 순서가 뒤바뀐 건 아니에요. 표현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쭉쭉 눈, 코, 뺨, 이마 뭐 이런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조금 세분화를 시켜서 자, 그래서 이마는 머리 쪽으로 눈, 코, 뺨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내야 될 거예요. 네, 옆으로 세수할 때 눈 옆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래 방향으로 갈 때는 어디로 세척해서 닦습니까? 이렇게 아마 좀 구체적으로 문제를 물어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쨌든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문제든 저 문제든 다 풀 수 있으니까 권장합니다. 다음은 면도 돕기입니다.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짧게 나눠서 일정한 속도로 면도를 진행해 주시고요. 면도 전에는 따뜻한 물수건을 항상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킨 데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목욕을 진행하시면 피부에 손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다음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시작해서 얼굴 가장자리, 목, 입주위, 턱 및 콧수염 등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의 순으로 또는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한다. 네, 여기도 개편 개정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면도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본인의 하셨던 생각으로 또 우리가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약한 수염의 강도가 약한 데부터 강한 데로 갑니다. 또 수염이 자란 방향 모발의 시작점부터 끝방향으로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 감전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목욕 돕기는 20분에 30분 이내로 끝내주셔야 되고요. 자, 몸 씻기 도움에서 몸을 헹굴 때는 목욕 의자에 앉으셨다면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냅니다. 자, 머리를 감으실 때는 목욕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감습니다. 욕조 안에서 감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목욕 돕기를 하실 때 욕조에 들어가 앉아있기 네, 그럼 여기도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아주시고 욕조 턱의 높이와 욕조 의자의 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때 낙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요. 예, 편마비 대상자라면 욕조에 들어가실 때 건강한 다리가 들어가고 마비된 다리가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가 나오고 마비가 된 다리가 따라 나오시면 되고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욕조에 나와서 무조건 머리를 감기시는데 목욕 의자에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침상 목욕입니다. 자, 전신 부분 닦기를 진행하실 때 몸 닦는 순서는 얼굴, 목, 가슴, 배, 팔, 손, 손가락, 등, 둔부, 발, 발가락, 음부. 예, 많죠. 엄청 많죠. 네. 많아도 이대로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며 상상하시면 금방 이해되세요. 얼굴, 그치, 목, 가슴, 그렇지, 배.
그다음 팔, 그다음 손가락,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등, 둔부, 발가락, 맨 마지막은 회음부. 제일 오물이 많은 곳이라 그렇습니다. 자, 얼굴, 눈 주변은 비누 쓰지 않아요. 얼굴에 비누를 사용하는데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어요. 이마, 그죠? 이마는 머리 쪽으로, 그 다음에 뺨 부위로 넘어가서는, 예, 그죠? 얼굴 쪽에서는 이제 뺨, 코, 입, 턱, 귀, 귓바퀴, 목, 이런 식으로. 앞에서 목욕에서 한번 설명했던 순서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눈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일단 이마 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눈하고 뺨하고 코하고 막 이렇게 쭉쭉쭉 나열하는데 지금 여기에 오시면 눈은 이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 안에서 지금 눈을 빼버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봐도 헷갈리거든요. 왜 이렇게 집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되게 헷갈려요. 가르치는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구분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 얼굴 설명할 때 눈이 위로 빠져 있으면 이마 다음에 뺨, 코, 입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제가 뭐 때문에 지금 그런 거냐면 방금 했어요. 방금 400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네,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음, 400페이지 때문에 그래. 400페이지. 좀 전에 세수할 때 예, 눈, 밑, 코, 뺨. 아래로는 입, 턱, 귀, 뭐, 목, 이런 순서로 가라라고 하고, 지금 또 이제 여기 얼굴에 와서는 이마, 뺨, 코, 입,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예, 저도 가르치는 저도 혼돈이 되고,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더 혼돈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책에 나와져 있는 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험은 항상 책에서 위주로 나오고 이게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서 조금 앞뒤가 순서가 안 맞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이게 세수 순서에서 언급이 된 건지 또는 지금 보시면 침상 목욕에서 얼굴 닦기에서 이게 언급이 된 건지를 좀 확인하셔서 책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일단은 확인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400페이지와 409페이지를 좀 비교해서 예, 제대로 좀 선생님들 본인이 확인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갖고 온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쪽 상지로 가실 때는 말초에서 예, 중심 부위로 가기 때문에 손끝에서 겨드랑이로 닦아줍니다. 하지도 마찬가지죠.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그래서 이게 말초의 중심으로 가는 건데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초 중심으로 닦습니까? 이런 문제 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흉부와 복부, 유방 원을 그리듯이 닦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네,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그 이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왜냐면 장이 배꼽을 중심으로 대장이 시계 방향의 위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닦으실 때도 시계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과 둔부는 목에서 둔부까지 깨끗한 데서 더러운 곳을 닦아가기 때문에 목에서 둔부까지. 자, 둔부 마사지는 원을 그리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인위생에서 마지막 파트가 옷 갈아입기 도움입니다. 자, 편마비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마, 이렇게 알려드려요. 입마.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입습니다. 당연히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자, 머리와 수액은 항상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예, 이게 가운데에 있다는 것만 아셔도 유한고사 시험 문제는 오지선이 아니라 이지선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오른쪽 머리 왼쪽, 왼쪽 머리 오른쪽, 왼쪽 오른쪽 머리 이런 식이 나기 때문에 머리가 가운데 위치한 게 몇 번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보통 오지선에 2개 정도 위치가 딱 잡히거든요. 그거 놓고만 푸셔도 아닌 건 다 지우고 푸시면 돼요. 자, 이제 앞이 막힌 상의를 갈아입힌다면 당연히 머리를 가운데 두셨으니까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고 머리 입고 건강한 쪽으로 입어가시면 되고요.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머리가 벗고 불편한 쪽으로 벗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하의를 갈아입을 때 똑같습니다. 하의든 상의든 불편한 쪽, 건강한 쪽으로 입고요. 건강한 쪽, 불편한 쪽 순서로 벗습니다. 자, 이제 수액이 있는 상의를 갈아입혀요. 제가 수액도 무조건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죠. 네, 그리고 수액을 이 주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옷을 입고 벗을 때는 단추 있는 옷이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가운데에 놓고 입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쪽 입고 수액 입고 건강한 쪽 팔 입고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벗고 수액 벗고 불편한 쪽 벗고 이게 포인트였어요. 입마 플러스 머리와 수액은 가운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네, 답이 다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체해 변경과 이동. 네, 여기 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는 대상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요양보호사. 예, 이 업무의 근골격 질환 손상 위험성이 있죠. 대상자를 옮겼다 내렸다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최대한 몸 가까이서 잡고 보조해 주셔야 되고요.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발은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혀 주시면 됩니다. 자, 양다리의 체중을 지지한 후에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서 골반을 안정시켜 주시고요. 대상자 이동 시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동작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보조 후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는 거. 이게 올바른 신체 정렬을 갖추는 방법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자세 변경하는 상황들을 좀 볼 거예요. 자, 요양보호사 시험은 실기 문제에는 그림 문제들이 사실 항상 등장했거든요. 근데 많이 어려워하세요. 제가 16년을 가르쳐본 바로 요양보호사 책에서 어려운 파트 2개 뽑아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항상 뽑는 파트가 여기에요. 체해변경 파트. 또 하나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체해변경 파트는 연상 능력을 조금 요구합니다. 그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보고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상상의 그 그림들의 장면. 왜냐면 시험 문제를 그림으로 내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이렇게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 윗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어떻게 갈까요? 그럼 머릿속에 벌써 그 장면이 동작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기 수업도 필요하고요.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글씨를 읽고 동작을 상상하시고 글씨를 읽고 동작을 상상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좀 더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반복 보기밖에 없다는 거고요. 표준 교재에 나와져 있는 그림들은 반드시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림 문제로만 묶어서 네,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경우도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만큼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침대 위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침대를 수평으로 놓는 거고요. 수급자의 무릎,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을 침대에 닿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 들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밑에 바짝 붙이고 계셔도 되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상황이 벌써 두 개로 나눠지죠. 협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해달라고 해서 요 손으로 머리 쪽에 난간, 양쪽 손 모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신호를 해서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요양보호사 혼자 못하세요. 침상 양편에 마주 서셔서 한쪽 팔은 머리 밑에 넣어서 등과 어깨를 받치시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밑에 손을 넣으셔서 반대쪽 사람과 반대편 서 계신 선생님과 손을 맞잡고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옮겨가는 방법이죠. 자, 누워서 이 그림처럼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 이동, 보행 시에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 균형 유지 이런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쵸? 중앙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요. 또 침대에서 머리 감기게 할 때 제가 가운데서 안 감습니다. 모서리에서 합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에도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자, 일단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걸 머릿속에 연상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상체와 하체가 모두 오른쪽으로 움직여 간다. 왼쪽으로 움직여 간다. 이걸 좀 전제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아래 다음에 나오는 옆으로 눕히기와 제목부터 혼동이 된다면 답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도 어차피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이동하기와 오른쪽으로 눕히기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겠죠. 예, 그러니까 나눠 놓잖아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부터 구분하시는 게 저는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이거든요.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상하체가 다 오른쪽 왼쪽에 가 있는 거고 옆으로 눕히기라고 하는 것은 예, 몸의 반만 옆으로 오른쪽으로 누워서 쳐다보는 거고 옆 반만 왼쪽으로 누워서 쳐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구분하시는 게 여기 두 개의 오차, 그러니까 또 차이점이자 오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은 상반신, 하반신 다 이동하는 거였으니까 수급자를 이동하는 쪽에 섭니다. 네, 반드시 이동하는 쪽에 서셔야 돼요.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다 잡아당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오른쪽에 서 계셔서 잡아당겨 주셔야 되고,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왼쪽에 서 계셔서 잡아당겨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쪽.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두 팔을 가슴에 포개신 상태에서 이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야 되는데, 한 번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이동합니다. 4번이 상반신을 이동하는 방법인 거죠. 한 손은 수급자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 넣어서 받치고, 나머지 다른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잡아당겨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하반신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엉덩이 아래에 넣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옆으로 눕히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 계셔야 돼요. 왜? 여기도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당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힐 거면 오른쪽에 서 계셔야 되고 왼쪽으로 돌려 눕힐 거면 왼쪽에 서 계시면 됩니다. 자, 잘 반이 돌아갈 수 있게 회전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군데. 하나가 머리, 하나가 발, 하나가 발입니다. 그래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셔야 돼요. 당연히 오른쪽으로 눕히려 오른쪽을 쳐다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가슴에 포개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 오른쪽으로 돌아 눕히실 거면 왼쪽 발을 포개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돌아가겠죠. 네. 사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한번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동작을 본인 직접 시연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기 수업 하시면서 아마도 익히셨을 거예요. 그걸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 팔, 발을 회전축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반대편 어깨와 엉덩이, 반대편이라고 하는 건 요양보호사가 여기 어르신이 여기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여기 있다면 반대편은 건너지요. 그래서 어르신의 몸을 끼고 건너 어깨와 엉덩이에 대고 돌려주시면 옆으로 눕히가 가능해집니다. 자, 대상자를 끌어당기거나 이런 경우에 피부가 손상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체 일으키기입니다. 이 상체 일으키기도 상황이 좀 주어져 있죠. 편마비 대상자입니까? 하반신 마비, 그죠? 하반신 마비 대상자입니까? 요런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는 또 그림이 사진 있죠? 그래서 표정교재 사진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실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제가 풀어봤지만, 저도 문제 많이 풀어요. 네, 가르치면 안 풀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자꾸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가나다라마 이렇게 나오면 그림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던 문제 중에 가장 많은 순서를 나열하시오는 편마비 대상자였어요. 어떤 것보다. 예, 근데 끊임없이 또 계속 그런 문제들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다음 순서로 옳게 나올 때 골라라. 자, 첫 번째 요양보호사 대상자 건강한 쪽에 섭니다. 여기 건강한 쪽에 쓰셨어요. 자, 대상자는 마비된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대상자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를 지지해서 요양보호사 쪽으로 마비측의 위로 오게 돌려눕힌다. 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 거냐? 편마비인 어르신을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는 분은 벌떡 이렇게 세울 수 없거든요. 반드시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옆으로 눕힐 때 마비측이 당연히 위로 오고 건강한 쪽이 아래로 옆으로 먼저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나 보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여기 순서 금방 추려지세요. 네, 그래서 요거가 포인트입니다. 그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 목 밑에 깊숙하게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 나머지 반대 손은 엉덩이 또는 넉다리를 지지해서 이렇게 세워서 일으켜 앉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4번, 5번 그림인 거잖아요. 지금 3번 그림이 생략된 거잖아요. 이분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잘 그림을 보시면 옆으로 공간 쪽이 아래로 옆으로 누운 모습들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렇게 4번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손으로 그림처럼 바닥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순서도 얼추 맞춰지실 거예요. 자, 다음은 하반신 마비 걸터 앉기는 제가 패스했어요. 패스한 이유는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요점 정리한 거에서도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항상 시험은요, 수업 시간에 강사가, 그 교육원의 강사가 가르친 데서 다 나옵니다. 예, 강사는 저도 수업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체 책을 다 읽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강사가 아닌 전 지금 유튜버잖아요. 어느 유튜버가 해도요, 그 유튜버가 한 거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예, 개념보다는 문제를 많이 푸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그거 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육원 강사님만큼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짜예요. 왜? 전 과정의 수업을 다 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다시 책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유튜버가 또 나와서 예, 책에 있는 그나마도 영향이 있고 시험 문제 좀 많이 출제하고 꼭 알아야 된다는 내용만 간추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한 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걸 누가 질책을 한들 예, 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네,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내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건너뛰지라고 할 때는 아 조금 영양도가 적은가 보다. 그런데 나는 예, 합격보다 고득점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책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아이 고득점 필요 없어. 그냥 합격만 하면 되지. 중요한 게 뭔지만 좀 파악하면 그럼 유튜버의 개념 정리 제 거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패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으켜 세우기를 진행하실 때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것도 표준교재에 사진 그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진 그림을 파악하시면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앞에서 보조할 때는 대상자는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네, 안쪽으로 넣어주는 이유도 표준교재에 있잖아요. 네, 이게 발이 무릎보다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일어나기 되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신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는 네, 요 그림이죠.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제가 아까 글씨를 안 보고 표시를 해가지고 네, 앞에서 보조는 여기로 가셔야 되는 거죠. 요건 옆에서 보조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예, 2번에 보시면 자신의 무릎을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무릎 앞쪽에 지지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왼쪽 편마비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무릎을 지지하셨어요. 그다음 나머지 양손은 허리를 지지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옆에서 보조한다.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쪽에 놓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건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서 보조하면 앞, 옆에서 보조하면 뒤. 요거 뒤바뀌면 오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서서 발을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으시고 한 손은 대상자의 대퇴부, 네, 대퇴부입니다. 대퇴부 아닌 뭐 무릎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오답이에요. 다른 한 손은 뒤에 있을 거예요. 허리를 지지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침대에서의 체위 변경이에요. 네. 자, 침대에서 체위 변경하실 때 이제 자세들이 기본 자세가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앙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놀와 천장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다. 언제 하나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네. 그다음에 반만 앉았다라고 해서 반자위라고 해요. 숨이 차거나 얼굴을 씻거나 식사 시나 위간면이 우리 전 앞에서도 했었죠. 밥 먹고 나 30분 동안 좀 앉혀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그래서 요런 예,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자위를 취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이에요. 엎드렸다. 배가 바닥에 땅에 닿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제 하냐면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에 근육을 쉬게 해줄 때. 근데 이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특수한 경우일 땐 보통 엎드린 보기 자세를 취해주시는 거고요. 자, 보기를 했을 때 허리가 엄청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앞구름을 감싸, 왜냐면 사람의 허리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살짝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자, 뭔가 엎드려서 해본 경험이 계실 거예요. 엎드렸다 일어날 때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왜냐면 요 휘어진 상태로 엎드리기 때문에 구붐이 이렇게 생기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처럼 배 아래에다가 이렇게 베개 쿠션을 받쳐주시면 허리가 일자로 쓰니까 일어설 때 덜 아프거든요. 또는 아랫배와 발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주시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베개나 쿠션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요런 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됐었죠. 예, 그래서 허리 앞국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아랫배에 베개를 놓아줍니다. 또는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예, 이 베개와 쿠션을 어디 신체 어느 부위에 받쳐주면 좋습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웠다라고 해서 측이라고 합니다. 언제 하나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취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욕창이 발생된 부위를 표현한 거죠. 똑바로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앙화이를 했을 때는 바닥에 닿는 모든 부분들이 욕창 발생 부위예요. 그 다음에 예, 복하이를 했을 때 배가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누웠을 때는 예, 또 바닥에 닿는 부분들이 또 욕창 발생 부위고요. 그 다음에 네, 츠과이 예, 옆으로 누웠을 때 예, 다 닿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닿는데요. 예, 요런 부위들이 네, 어떤 거냐면 여기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지 않으면 아랫다리와 윗다리가 마주한 네, 정강뼈나 발목 쪽에 여기도 다 뼈잖아요. 그래서 뼈하고 맞닿아서 욕창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제 자위로다가 앉았을 때는 당연히 뒤에 닿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왕아위를 누웠을 때는요. 풋드롭이라고 해서 이대로 그냥 편하게 누웠을 때 선생님들 누웠을 때 다리 이렇게 빳빳하게 들고 있지 않으실 거죠? 다 밑으로 떨어뜨려요. 예, 그렇게 누워 계시면 붓들어 다리가 다 떨어져서 예, 나중에 일어서서 걷는 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앙아이로 누워 계신 분들한테 병원에서 간호사는요, 여기에 이렇게 판을 대줘요. 이게 판을 대주기 때문에 그 판이 아마도 이 발가락에 닿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기가 욕창이 호발 부위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앙아이를 하실 때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창 호발 부위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닿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닿는 부위. 거기가 어딘가요? 거기가 욕창 호발 부위입니다. 자, 다음은 휠체어 이동 도끼로 가겠습니다. 여기 파트는 분량이 많아요. 예, 그래서 또 더 끊어서 하기가 애매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드 좀 몇 개 더 보시고 문제까지 풀면 아마도 이번 강의는 1시간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휠체어 이동 도끼에 보시면 휠체어 기본 조작법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잠금 장치를 사용하실 때 고정 시에는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쪽으로 밀어 잠가 주시면 되고요. 또 이동을 하신다면 휠체어 옆 손잡이를 바퀴 반대쪽으로 밀어서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휠체어 펼 때 순서가 있죠. 1번 잠금 장치를 잠근다, 2번 팔걸이를 펼친다, 3번 시트를 눌러 펴주시면 되고요. 자, 휠체어 접으실 때 1번 잠금 장치를 잠근다, 2번 발받침대를 그쵸 올려준다, 3번 그림처럼 시트를 들어 올린다, 4번 양쪽에 팔걸이를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발판의 높낮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판 밑에 있는 볼트를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시고 높낮이 길이에 맞춰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발판 높낮이 조절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작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별 조작법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바깥에 상황이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를 마주 하신다면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도로 턱이나 문턱을 올라가실 때는 당연히 앞바퀴를 들어 올라가고 뒷바퀴가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로 턱이나 문턱을 내려가 주실 때는 그림처럼 당연히 뒤로 돌려서 가시기 때문에 뒷바퀴가 먼저 가고 앞바퀴가 따라가는 겁니다. 앞바퀴가 먼저인가요? 뒷바퀴가 먼저인가요?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돼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가급적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가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크다면 지그재그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당연히 휠체어는 뒤로 돌려 가시되 올라가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가요. 이제 털털털털 막 이런 길 있죠. 그럴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로만 이동을 합니다. 이유는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밀기가 힘들고요.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림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그냥 그림을 보고 글씨로도 설명하실 수 있고, 또 글씨를 보고 그림으로도 파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과 휠체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그림을 봐야 될까요? 순서가 있죠. 번호가 써있진 않지만 어깨와 허리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예, 바닥에 건강한 손을 휠체어 바닥면을 잡으실 때 어깨, 허리를 받쳐주시고 이제 어르신이 대상자가 두 번째는 예,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세 번째 건강한 무릎을 세워 놓으시고 이제 이 자세에서 예, 네 번째 앉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내용은 여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명보사가 나와 있듯이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쪽에 서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하신 상태. 이게 지지가 1번입니다. 이렇게 몸통과 어깨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2번 건강한 손을 팔을 뻗어서 바닥을 짚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에 힘을 줘서 바닥으로 내려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사실 글씨를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가나다라만 할 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어깨와 몸통, 마비 쪽에 어깨와 몸통을 지지한 상태에서 바닥에 팔을 짚고 내려가실 수 있게 반대로 됐다고 하면 아마 어르신 꼬꾸라져서 넘어지실 거예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는 상황이죠. 예, 여기는 정상, 여기는 NG. 그죠? 자, 여기 정상, 여기 NG. 자, 여기 침대에 휠체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바짝 붙이거나 또 30, 45도 정도 벌려놓으신 상태에서 대상자가 건강한 팔로 휠체어의 먼쪽 팔걸이를 잡고 타시면 안전하게 탑승을 하세요. 근데 NG처럼 마비 쪽에 가져다 놓으면 건강한 쪽 팔을 뻗다가 넘어지신다는 얘기고요. 또 휠체어에서 침대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 위치를 선정하시면 건강한 쪽 팔로 침대를 지지하고 올라가실 수 있으나 마비 쪽에 갖다 놓는다면 예, 건강한 팔을 뻗다 근처 넘어지신다. 그래서 여기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만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그림 문제도 잘 풀어내실 겁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대상자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을 먼저 봐주시고요. 이 그림이 눈에 들어가 계시면 답 잘 보이세요. 네. 자, 침상과 평행의 지도로 휠체어를 붙여놓고 장군장치를 잠근다. 각도 없습니다. 왜? 무조건 들어서 안아서 옮겨야 될 때는 벌려놓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바짝 붙여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뒤에 서셔서 그쵸? 네. 또 힘이 조금 더 약하신 분은 다리 바깥쪽에 서시고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앞에 모아주시고 뒤쪽에 선 분이 대상자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팔을 안에서 바깥쪽에 잡아주시고요.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은 대상자 종아리 아래에 나머지 다른 한 손은 대퇴 아래에 넣어서 구령과 함께 들어서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 보행 돕기입니다. 네, 부축하며 거들기 또는 따라 걷기 이런 식으로 먼저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부축하며 걷기 하실 때는 수급자 옆에 서서 옆에서 서서 팔로 허리를 껴안듯 잡고 반대편 손으로 위험것에 어깨 위에 있는 수급자의 손을 잡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서로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춰 걷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 걸을 때는 문제가 생기면 즉각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비스듬히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걸어주시면 되고요. 지팡이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한 손은 지팡이를 잡고 어느 정도 너비의 지팡이 끝을 내려놓으셔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발 앞 15cm, 바깥쪽에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내려놓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하시는데 올라갈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팡이가 없다면 난간을 잡고 올라가실 거예요. 이때도 건강한 손으로 계단의 손잡이 난간을 잡고요. 건강한 쪽 다리,
그쵸? 예, 그 다음에 불편한 쪽 다리 순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지팡이를 잡을 때도 지팡이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가 가고, 불편한 쪽 다리가 따라갑니다. 끌고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팡이 가고, 건강한 쪽 다리가 불편한 쪽 다리를 끌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순서가 추려지세요. 네. 자, 다음은 계단을 내려갈 때입니다. 지팡이가 없을 경우에 당연히 건강한 손으로 계단의 손잡이를 잡고요. 이번에 불편한 쪽 다리가 오고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 하나 수정해야 되네요. 네, 내려간다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써 있어서 제가 수정해 갖고 왔어요. 네. 어, 지금 우리는 내려가는 거 하는 거니까, 그쵸? 순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자, 지팡이가 없을 경우에는, 예, 건강한 손으로 계단을 잡고, 내려갈 때는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지팡이가 있다. 그럼 지팡이가 첫 번째로 가시고, 불편한 다리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내려가시면 되죠. 왜 그럼 이때는 건강한 다리가 맨 뒤입니까?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예, 만약에 한 번만 거꾸로 하시면 돼요.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건강한 다리를 먼저 내뱉으면 불편한 다리가 지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고요. 내려오실 때는요, 지팡이가 가고 불편한 다리를 먼저 내려보내고 건강한 다리가 맨 위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요렇게 원리만 한번 생각하시면 요거 막 단순하게 암기하지 않고도 풀어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리를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행 보조차를 이용해서 보행 돕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다리가 모두 약하다면 보행 보조차를 내보내고 오른발, 왼발 순으로 갑니다. 네, 이제 오른발 왼발을 아예 써줬어요. 자, 한쪽 다리만 약하다면 보행보조차와 약한 다리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편마비다. 그러면 보행보조차를 이용하실 때 오른쪽이 약하니까 보행보조차와 오른쪽 다리가 가고 왼쪽 다리가 가시면 됩니다. 왼쪽 편마비다. 그럼 보행보조차와 왼쪽 다리가 가고 오른쪽 다리가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아요. 복지연구. 자, 복지연구는 내용이 아주 많이 또 여러 개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사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입 품목 10종, 대여 품목 6종, 또는 구입과 대여가 가능한 게 2종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제가 빨간색 테두리를 체크해 오신 건 좀 암기를 해주셔야지만 구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대여품이고, 어떤 게 구입품인지 이거 먼저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저는 대여를 외울 때 그렇게 외워요. 좀 비싸고 무겁고 장비고, 예, 좀 갖고 있으면 또 뭐 하지?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럼 대여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반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구입 또는 대여가 다 되는 것도 열어 놓으셨으니까 요 내용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문제 풀어볼 거거든요. 여기도 문항수 좀 많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네. 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에 이동시킨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답이 헷갈리진 않으셨을 거예요. 1번 이거 딱 답이 눈에 보였던 거라. 그래서 걸터 앉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앉으셔야 되고, 두 발은 바닥에 닿아주셔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 그죠? 저 지금 이게 맞게 가는 건가? 기저귀, 유치도뇨관? 아, 제가 지금 여기 순서를, 앞에서 배설을 했는데 어쩐지 문제가 많다 했어요. 네. 자, 일단은 1번 풀고요. 뒤에 거, 네, 뭐 더하기로 하나 하시고 중간 또 수정해서 오면 되니까,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죠. 이러실 수 있거든요. 네. 네, 저의 실수. 자, 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앞에 섭취와 배설에 있는 배설의 문제를 여기서 또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얼른 수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다시 찍고 싶지만 이미 1시간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 자, 실수할 수 있죠, 뭐. 네,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그나마 좀 빨리 알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의 문제는 잠깐 복습했다 생각하시고, 진짜 1번 문제 파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체 의치는 위쪽 의치와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보관한다. 2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3번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 끼운다. 4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삶는다. 5번 의치는 24시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표백제에 담궈주시면 변형이 되고요. 네, 엄지와 검지로 잡아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이건 어디죠 또? 위죠. 위의치, 윗니, 그쵸? 그 아랫니는 검지,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물로 삶으시면 변형되고요. 24시간 착용하면 잇몸에 대한 압박에 자극의 해소가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또는 8시간 정도는 제거. 또 너무 오래 빼고 계시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조율해달라라고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이나 식후에 시행한다. 2번 베개를 씌우고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3번 머리 밑에 패드를 대고 패드 끝을 물받이 양동이 안에 넣는다. 4번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5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공복이나 식후는 피해 주셔야 되고요.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는 게 아니라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위치하는 거죠. 네. 그다음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 그다음에 남은 물기는 자연건조 아니라 빨리 물기를 말려주셔야 되고요. 자, 3번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콜라보레이션 문제입니다. 네, 이거 회원부 쪽 문제와 목욕도끼 문제를 좀 합친 거예요. 이런 문제도 실제 출제합니다. 자, 1번 회원부는 항문 요도제 순서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는다. 5번 등과 둔부는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자, 모두 방향과 순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가셔야 되니까 1번 잘못됐고요. 그다음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네, 다리는 네, 어떻게 해요?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발끝에서 허벅지, 팔은 맞고요. 그다음에 등과 둔부도 목에서 둔부로 항상 깨끗한 쪽에서 오염된 곳으로 닦고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이유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서 순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다라고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돋운다. 3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4번 불편한 쪽으로 쪽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게 한다. 5번 머리는 욕조 안에서 감는다. 자, 정답은 3번이죠.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가고요. 네, 식사 직전과 직후는 피하는 게 좋고요. 안전손잡이는 불편한 쪽에 건강한 손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머리 감기는 욕조에서 나와서 목욕을 이제 앉아서 감지요. 네. 자,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자,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직접 풀어보시겠어요? 네,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하의든 상의든 순서는 같습니다. 네,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자, 일단 자세를 취해줘야 되니까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주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 왼쪽 편만 했으니까 오른쪽 다리잖아요. 그 오른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니까 건강한 쪽 다리 벗고 마비 쪽에 왼쪽 다리 벗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다, 나라 맞게 순서가 추려지셨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6번 침대에 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에 허리를 돌린다. 2번 대상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이동시킨다. 3번 동작을 빨리 움직인다. 4번 무릎을 굽히고 무게 중심을 낮춘다. 5번 두 발을 모아 중심을 잡는다. 네, 신체 정렬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방향을 전환할 때, 이런 거 여기 있었나요? 아마도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의 요통을 예방하는 거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시켜 주셔야 되고요. 일정 유지가 아니라 최대한 몸 가까이 잡고, 동작은 천천히, 두 발은 모으는 게 아니라 두 발을 벌려 기저면을 넓힌 상태에서. 자, 다음이요. 7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2번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3번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4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5번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협조할 수 없을 때 양편에 마주 서셔서 한 팔은 머리 밑에 넣어서 어깨와 등을 받치고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밑에 넣어서 반대편 사람과 신호에 맞춰서 동시에 이동하고자 하면 됩니다. 그쵸? 네, 다음 갈까요? 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도 시간 드릴 테니까 답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 서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 쏠려 있어 중앙으로 가는 거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네, 두 팔을 가슴에 올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이동시키시고,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전 표준교재에 있던 그림이고요. 새 버전에서는 그림 빠져 있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을 빼지 말아야 되는데. 네, 놔주셔야지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래서 내용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림은 좀 빠졌어요. 그림은 좀 빠지 말고 넣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책에 지금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까요? 네,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혹시 상반신을 이동할 때 손이 어디 들어가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대상자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받치고 나머지 한 손 허리 아래. 네, 그럼 이제 하반신은 한 손은 허리, 나머지 한 손 엉덩이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허리와 넋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네, 한번 찾아주세요. 네, 같이 풀어볼까요? 네, 몇 번인가요? 네, 딱, 따다다닥, 네, 1번이죠. 네. 자, 우리가 보기를 엎드릴 자세를 취해줬을 때 허리 앞꿈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허리 밑에, 그쵸? 배 아래에 예,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시고 또 넙다리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발목 밑에 쿠션이나 롤을 받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들어 올린다.
자, 이것도 풀어보세요. 몇 번일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휠체어 접는 순서니까요. 가장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근다. 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기 펴져 있으니까 여기죠, 시트. 네, 시트를 들어 올린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잠금 장치 잠그고 같이 합쳤어요. 발받침대. 원래 4개로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4개로 할까요? 그냥? 네, 헷갈리니까. 세트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럼 제일 먼저 잠금 장치를 잠그고 쉼표 발받침대를 올린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네, 고개 가로 하나 묶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세 번째 시트를 들어 올린다. 그렇죠? 근데 다 안 접혀요. 그래서 양쪽에 팔걸이를 접는다. 네, 요렇게 가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쉼표를 붙이고 하나를 만들면 가나다 이렇게 세 가지 중의 순서를 추려라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갈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또는 오르막을 갈 때, 2번 경사를 올라갈 때, 내리막을 갈 때, 3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번 미끄러운 길을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에서 내릴 때. 자,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이죠. 앞바퀴를 들어서 뒷바퀴로만 이동합니다. 울퉁불퉁한 길, 앞바퀴가 지면에 닿으면 밀기가 힘들고, 그죠? 예, 진동 흡수가 더뎌서 털털거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도로턱을 올라갈 때도 앞바퀴를 들고, 앞바퀴가 먼저 올라가고 뒷바퀴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네, 이런 그림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이요. 4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들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막 읽어드리면 되게 헷갈린다고 하시거든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이런 문제가 등장하시면 오지선이 아니라 이지선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네, 일단 다 제낍니다. 항상 지팡이가 먼저 나가지 지팡이가 가운데나 맨 뒤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놓고요. 자, 이 계단에서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불편한 마비다리가 먼저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네, 왜 건강한 다리가 위에서 받쳐야 되니까. 그래서 마비 쪽인 불편한 지금 왼쪽 다리가 가고 건강한 오른쪽 다리 순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 다리 그죠? 예, 이 순서대로 갑니다.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다리, 건강한 다리. 자,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마비된 다리를 끌고 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마비다리를 받쳐주는 겁니다. 이 원리만 한번 잘 깨달아 주신다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시간 드릴 테니까 선생님 직접 풀어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럼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 붙이신 거죠. 그러면 한쪽 다리만 약하다면 보행보조차와 약한 다리가 같이 가기 때문에 왼쪽 다리인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가 가고 다음에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다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양쪽 다리가 모두 불편할 때는 보행보조차 오른발 왼발 순으로 간다고 아까 좀 정리해서 했었죠.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복지 용구 중에서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지팡이, 2번 이동변기, 3번 목욕의자, 4번 성인용 보행기, 5번 수동 침대. 네, 대여품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수동 침대가 됐죠. 제가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대여 품목과 예, 구입 품목 구분하셔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시면서 많은 양을 정리를 하셨어요. 중간에 또 예, 실수도 하나 했고요. 하도 많은 내용을 막
예, 급하게 여러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 그런 실수가 나오긴 했지만 네, 또 예, 얼른 또 대처를 해서 다행히도 1번에서 제가 네, 딱 맞고 다음 문제를 갔는데 다음번에 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신경 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습했다라고 그냥 얘기로 봐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또 긴 시간 공부하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 파트부터는 또 이렇게 긴 영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치매가 조금 더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예, 오늘도 공부해주는 선생님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